네,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엘비스가 간다의 엘비스입니다. 예, 오늘은 또 새로운 좀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제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은 혹시 이런 일을 당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억울한 일을 안 당하시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콘텐츠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같이 이제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쯤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사망 관련해가지고 사망 사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담보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망이 상해, 쉽게 얘기해서 다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뭐 추락사를 당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병을 얻어서 암에 걸리신다거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 아니면 뭐 심장 관련된 질환 이런 거 걸리셔가지고 사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저는 오늘 상해 사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상해 사망이 누가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질병적 요인에 의해서 이게 병 같은 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사고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도 아무래도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해 사망이랑 질병 사망이랑 보험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질병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다친 건데, 다친 거를 실질적인 그 약관에 있는 저희 정의로 좀 말씀을 하자면은, 다친 거를 이 세 가지 요건을 부합해야지 상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의 요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의 요인에 의해서 뭐 다쳤다거나 하는 것을 상해라고 합니다. 자, 우연한 거는 다 아실 거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격한 거, 시간적 텀이 비교적 짧게 해가지고 뭔가 사고를 당하시는 거를 상해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다친 사고는 또 틀려요. 왜? 생명은 재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급격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상해 그리고 재해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 정도로만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례로서 좀 이렇게 재밌는 사례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경험을 했던 사고인데, 복숭아를 먹고 알레르기 같은 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복숭아를 먹고. 우리가 이제 복숭아를 먹었다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은 맞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신 건 맞는데, 복숭아 알레르기 같은 거는 사실 약간 질병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알레르기 같은 거는 뭐 작게는 무슨 이렇게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많게는 막 기도 같은 게 막혀가지고 응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알레르기는 이게 뭐 신체적인 반응이지 이게 뭐 다친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이 드실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알레르기 사고도 상해 사망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거는 조금 중요한 쟁점은 있어요. 중요한 쟁점.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떤 거에 따라 틀려지냐? 아까 제가 상해를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 급급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일단 복숭아를 먹은 거는 외래의 사고 맞잖아요. 그리고 복숭아를 먹어갖고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거는 시간적 텀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 그러면은 우연하고 급격한 건 맞는데, 외래의 급격한 사고는 맞는데, 우연한 사고는 맞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쟁점이 있는 거예요. 우연한 사고가 맞는 거에 대해서. 우연한 건 어떻게 판단하냐? 예전에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었다면, 이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닐 거예요. 내가 원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그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기존에 이 알레르기 관련해 가지고 뭐 병원 치료받은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알레르기 관련된 뭐 이런 상황들이 서류적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건 우연한 사고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모든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를 원래 싫어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복숭아를 먹고 갑자기 이런 일이 연출이 돼서 돌아가시게 된다, 사망을 하시게 된다 하면은 이거는 상해 사망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으로 벌에 쏘이는 것도 그렇고요. 벌에 쏘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우나 같은 데 있잖아요. 사우나 같은 데 어르신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온도가 높은 사우나에 들어가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개그맨 중에서 이제 비슷한 유사한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당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사망 진단서를 끊으면요, 사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사인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친 사고가 아닌 뭐 폐혈증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 갑자기 뭐 사우나 같은 데 갑자기 들어가면 뭐 혈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 관련된 문제, 뭐 심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부정맥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심근경색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인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인이. 그러면은 사망진단서에 이제 서류로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이거는 질병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유족들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사고가 당하실 때, 주변에서도 또 이런 일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해 사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사고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발생을 한다고 하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모르실 거예요. 잘 당황도 많이 되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럴 때 뭐 손해사정사라든지 변호사 쪽 도움을 잘 받으셔가지고 스스로 너무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셔라.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험회사에서도 잘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꼭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확인하고 좀 하는 습관을 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